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3조를 낭독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초 지어진 양상에 입각한 내 존재의 예시, 세계인식, 이것이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인식이 내 존재의 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하나의 양상 또는 내 존재의 기초를 두고 있는 양상이 세계인식이다라는 점을 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서로는 80쪽입니다. 만약 세계 내 존재가 현 존재의 하나의 근본 구성틀이고 그 안에서 세계 안에서 현 존재가 여하튼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일상성의 양상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 즉 세계 내 존재는 역시 언제나 이미 존재자적으로도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총체적인 덮어 감추어져 머무면 이해 불가능할 것이고 특히 현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이해력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비록 이것이 매우 무규정적으로 기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세계인식이라는 현상 자체가 포착되자마자 이 현상은 역시 이미 하나의 외면적인 형식적 해석 속에 빠져들었다. 이에 대한 지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상적인 것인 주관과 객관 사이의 관계로 인식을 설정함인데 이 관계는 자기 안에 진리를 간직하는 만큼 공허함도 간직하고 있다. 주관과 객관은 그러나 가령 현 존재와 세계와는 합치하지 않는다. 주관이 현 존재이고 객관이 세계인 듯이 합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1차적으로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에서부터 규정하는 것이 관련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내 존재로부터 인식이 아니라 인식으로부터 내 존재를 역시 거기에도 인식함을 현상적으로 세계 안에서의 또 세계에 대한 하나의 존재로 성격 규정함이 최초로 요구되는 과제로 놓여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존재 관계에 대해 반성됨이 있다면 우선은 자연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존재자가 인식되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 주관 객관의 존재 관계 속에서의 객관은 자연으로 즉 인식되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자에 입각해서는 자연에 입각해서는 인식함 자체가 만나질 수 없다. 자연은 무생물이니까 인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인식함이 여하튼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식하는 존재자에게만 유일하게 귀속한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존재자, 곧 인간 사물에 입각해서도 인식함은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사물에 입각한다 해도 인식함은 용재성의 인식, 용재자의 인식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근원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식함은 가령 신체적인 성질들처럼 외면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인식함이 이러한 인식하는 존재자에게 귀속하지만 그러나 외면적인 상태가 아닌 한도에서 그것은 내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명백하게 다음을 고수하면 할수록 곧 인식함은 우선은 그리고 본래 내면에 있지만 여하튼 하나의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존재자의 존재 유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더욱 인식의 본질에 대한 물음 및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해명 속에서 무전제적으로 전진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세계를 전제하지 않고 또 세계 내 존재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주관 대 벌거벗은 객관사의 관계를 논하니까 아무런 전제 없이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그게 추상적인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이른바 다음과 같은 물음이다. 어떻게 이러한 인식하는 주관이 그의 내면적 구역에서 나와 하나의 다른 외면적 구역 속으로 오는가? 어떻게 인식함이 이와 같은 하나의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대상 자체가 사유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관이 다른 구역 속으로의 뛰어듦을 감행할 필요 없이도 결국에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가? 첫 번째 물음에서는 내면의 구역에서 외면의 구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물어졌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런 옮겨감을 따지지 않고 인식함에게 대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만을 물었어요. 인식함이 대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인식함에게 대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셋째는 대상 자체가 어떻게 사유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관이 다른 구역 속으로의 뛰어듦을 감행할 필요 없이도 결국에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외부 세계로의 초월 없이도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대상이 주관에 주어지는 것이든 주관이 대상을 갖는 것이든 어쨌든 대상을 인식함인데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네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상이한 물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하는 주관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중지되어 있고 그 주관의 존재 방식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부단히 밖으로 말하지 않은 채로 언제나 이미 주제로 갖고 있는 것인데, 만약 그 주관의 인식함에 대해 다뤄짐이 있다면 그런 것이다. 주관의 존재 방식, 이것을 주제로 갖고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그때마다 듣는 것은 주관의 내면 및 내면적 구역이 확실히 상자나 그릇처럼 사유되어 있지는 않으리라는 단언이다. 그러나 무엇을 인식함이 우선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재의 내면 또는 내재하는 내면이 적극적으로 의미하는지, 어떻게 인식함의 이러한 내면적 존재라는 존재 성격이 주관이라는 존재 유형 속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이 지배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내면적 구역이 해석되든지 간에 단지 인식함이 어떻게 그 구역에서부터 밖으로 도달하여 초월을 획득하는가 라는 물음만이 제기되고 있는 한도에서 밝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함을 문제적으로 여기면서도 그러한 수수께끼, 곧 초월을 부과하는 이러한 인식함이 도대체 여하튼 어떻게 존재하고 또 무엇인지를 미리 해명하지 않은 채로 그리한다는 점입니다. 인식의 존재 방식을 묻지 않고요, 인식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미리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함은 이해함의 기초를 둔 것이죠. 이해함은 존재로 방향을 두고 있다면 인식함은 존재자로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의 변형이 인식이다. 우리 현존재 분석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발 속에서 사람들은 인식현상의 가장 선행적인 주제화와 더불어 이미 명시적이지 않게 함께 말해지고 있는 다음의 것에 대해 눈이 먼 채로 남아있다. 인식함은 세계 내의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양상이고,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존재 양상이네요. 다른 존재 양상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자적인 기초주용을 이러한 존재 구성틀에 두고 있다. 현상적인 발견물, 곧 인식함에 대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곧 인식함은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존재 유형이다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인식함에 대한 하나의 그런 해석과 더불어 인식문제 자체는 허무화된다. 만약 인식함이 이미 자신의 주관의 초월함 속에서 비로소 도달해야 하는 그런 세계 옆에서 존재하리라고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도대체 여전히 물어줘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정식화된 물음 속에서 다시금 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구성적인 입장이 출현한다는 점을 도외시할 때, 즉 주관이 세계를 초월해서 세계 옆에 존재한다라는 이런 입장이 하이데거는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반론자들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은 채로 가설적으로 또는 구성적으로 제시한 입장인 것이네요. 여하튼 그런 점을 도외시할 때 어떤 법정이 도대체 과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인식함 자체의 현상과 인식하는 자의 존재 유형과는 다른 하나의 인식 문제가 성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가. 인식함 자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이해함으로부터 파생되는지, 그리고 인식하는 자의 존재 유형이 이해함이고 이해함의 변형이 인식함이다라고 밝히는 것, 그게 인식 문제이지, 그것 위에의 주관 객관의 관계로서의 또 다른 인식 문제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이데거가 반문한 것이네요. 만약 우리가 이제 무엇이 인식함 자체라는 현상적 발견물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고수될 수 있는 것은 인식함 자체가 선행적으로 하나의 이미 세계 옆에 존재함 속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것으로서 인식함이 현존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현존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인식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미 옆에 존재함은 우선은 다만 하나의 순수한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경직된 멍하니 바라봄일 뿐이지 않다. 세계 내 존재는 배려로서 배려되는 세계에 의해 매혹되어 있다. 그러 세계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네요. 매혹된 채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것은 멍하니 바라봄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멍하니 바라봄에로 도달하려면 이 매혹됨의 요소를 제거해야겠네요. 인식함이 전제자를 고찰하면서 규정함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식함은 선행적으로 세계와의 배려하면서 관계함의 결핍됨을 필요로 한다. 데피지엔츠 했는데요. 결핍됨 또는 박탈됨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작함, 취급함 등을 단념함 속에서 배려는 내 존재의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상 속으로 곧 단지 옆에 머무름, 존재자 옆에 머무름 속으로 자기를 옮겨놓는다. 세계로 향한 이러한 존재 유형의 근거 위에서 곧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를 단지 그것의 순수한 그런 듯이 보임, 아우스제엔 또는 에이도스 속에서 만나지게 하는 그런 존재 유형의 근거 위에서, 그러니까 노예인이네요. 에이도스가 보여진 것이라는 뜻이고 여기 상응하는 동사는 노예인, 사유함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는데 하이데거는 기본적 의미를 알아차림으로 보고 있어요. 노예인의 기본적 의미는 알아차림이다. 여하튼 그런 근거 위에서 또 이러한 존재 유형의 양상으로서 그렇게 만나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바라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바라봄은 그때마다 어디에로 향한 하나의 특정한 방향 취함이고 곧 존재자를 겨냥합니다. 단지 바라봄은 특정한 관점을 갖고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존재자를 겨냥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지는 존재자에게 미리 하나의 관점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바라봄은 스스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옆에서의 독립적인 체류함의 양상 속으로 온다.
그런 유형의 체류 속에서 곧 각종의 취급함과 이용함의 억제로서의 그런 체류 속에서 존재자의 알아차림이 수행된다. 여기인데요. 표 내면 알아차림이 수행된다. 알아차림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말걸음 및 논의함이라는 수행 유형을 갖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해석함의 집안 위에서 알아차림은 규정함으로 된다. 알아차리고 규정된 것은 문장들에 의해 밖으로 말해질 수 있고 그렇게 진술된 것으로 보유되고 보존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진술에 이러한 알아차리면서 보유함은 스스로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방식이고 그래서 주관이 그것을 통해 어떤 것에 관한 표상들을 자신에게 마련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알아차림은 표상함과는 다르다. 왜? 표상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표상들은 그렇게 내 것으로 삼아져서 내면에 보관된 채 남아있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때때로 어떻게 그것들이 현실성과 일치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다. 알아차림은 그런 표상함과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로 방향 잡음과 포착함 속에서 현 존재는 가령 자신이 우선은 그 안에서 들어서서 둘러싸여 있는 표 캡슐트 그런 자신의 내면적 구역에서부터 밖으로 비로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차적인 존재 유형을 따라 언제나 이미 외부에 곧 각기 이미 발견된 세계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의 존재자 옆에 존재한다. 외부에. 근데 이 외부가 무슨 말이냐면 세계 속에서 존재자 옆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되는 존재자 옆에서의 규정하면서 체류함은 가령 내면적 구역을 떠남이 아니고 오히려 역시 대상 옆에서의 이러한 밖에서 존재함 속에서도 현 존재는 올바로 이해된 의미에 있어서 내면에 있고 다시 말해 현 존재 자신을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밖에서 존재자 옆에서 존재함은 세계의 내면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외면에라는 말도 언제나 세계 내부에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릇 속으로 귀환함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금 인식된 것의 알아차림은 포착하는 밖으로 나감이 포획물을 갖고 의식이라는 그릇 속으로 귀환함이 아니고 오히려 역시 알아차림, 보존함, 보유함 속에서는 인식하는 보유함 속에서도 인식하는 현 존재는 현 존재로서 외부에 남아있다. 자기 외부에 그러나 세계의 내부에 존재자들의 하나의 존재 연관에 대한 단순한 아함 속에서 즉 주관 객관이란 존재자들의 인식적 존재 연관에 대한 단순한 암 속에서 혹은 그것들의 존재 연관을 단지 표상함 속에서 혹은 다만 그것들을 사유함 속에서 내가 원본적인 포착함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게 세계 안에서 외부의 존재자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본적인 포착함 이것은 이해함에서의 포착함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요. 이해함에서 이건 인식함에 있어서 이건 동일하게 세계 안에서 외부의 존재자 옆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적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질 수 있겠네요. 이전에 인식되었던 것에 대한 각종의 존재 관계가 겉보기에 지워져 있는 그런 어떤 것의 망각조차도 근원적인 내 존재의 하나의 변형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근원적인 내 존재가 원본적인 포착함과 같은 의미를 갖는 듯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소금과 각종의 오류도 그러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기초지음연관 곧 세계 인식에 대해 구성적인 세계 내존재의 양상들의 기초지음연관은 다음을 분명하게 한다. 인식함 속에서 현존재는 현존재 속에서 각기 이미 발견되어 있는 세계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존재 입장을 획득한다. 존재함 속에서는 이해적 관계 속에 놓이지만 인식함 속에서는 인식적 관계 속에 놓이니까 그 인식적 관계를 새로운 하나의 존재 입장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러한 새로운 존재 가능성은 독립적으로 양성될 수 있고, 즉 새로운 존재 가능성, 이건 인식 가능성이죠. 이건 독립적으로 양성될 수 있고 과제로 될 수 있고 학문으로서 세계 내 존재의 인도를 넘겨받을 수 있다. 현존재를 인도하는 일을 학문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함은 맨 처음에 주관에게 세계와의 교류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인식함이 주관에 대한 세계의 영향에서부터 생겨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식함은 세계 내 존재에 기초를 둔 하나의 양상이고 현존재의 하나의 양상이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는 근본 구성틀로서 하나의 선행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세계 내 존재의 양상이라면 이 세계 내 존재가 선행적으로 해석되어야겠다. 무엇에 앞서서? 내 존재에 앞서서 또는 인식론에 앞서서요. 예, 이렇게 해서 2장의 낭독이 마쳐졌습니다. 제3장은 자신의 세계성에 있어서의 세계인데요. 세계 내 그리고 존재자, 내존재 이렇게 세 가지 구조 요소로 세계 내존재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로서의 세계 내가 가리키는 구체적 의미로의 세계가 3장에서 다뤄집니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